가정법이랑 도치구문 볼 거고요. 가정법은 사실 내신에도 워낙에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미 많이 보긴 했을 거야. 그래도 복습할 겸 한 번 더 보고 들어갑니다. 내신에 꼭 나오는 것들이니까. 첫 번째로 그리고 일단 제목으로 가정법 써주면 되고요. 가정법에서 첫 번째 if의 세 가지 문법부터 봅니다. 자, 첫 번째 if는 일단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죠. 그치? 그러면 이 접속사가 이끌어주는 절의 품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분할 거야. 그럼 첫 번째, 절의 품사가 명사일 때, 두 번째, 조건의 부사절일 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걸로 세 번째, 가정법의 조건절. 이것도 이쪽에 부사절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구분합니다. 일단 명사절일 때 if가 가지는 의미는 뭐인지 아닌지 이 정도의 의미로 쓰이고요. 이 if 대신에 whether로 바꿔서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if는 명사는 원래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if가 이끄는 명사절이지. 그지? 얘는 주어나 주어나 보어는 안 되고 오직 목적어절로만 쓰입니다. 목적어 역할만 할 수 있어요. 즉, 동사 뒤에만 나올 수 있습니다. 되죠? 자, 그래서 예문 살짝 보면은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if 절이 know 뒤에 오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이지. 예문까지는 쓸 필요 없고요. 예문은 내가 쓰라고 하는 것만 쓰면 돼. 그래서 내가 위주로 써줍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때 명사절이지. 그지? 대신에 이거 당연히 if 대신에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우리가 가정법에서 쓰는 조건의 부사절 둘 다 똑같은 부사절이거든? 근데 얘는 그냥 일반적인 부사절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때가 뭐뭐 한다면, 즉 조건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지. 그지? 가정법도 똑같이 조건을 나타내줘. 조건에 있는 if도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이 정도의 의미거든? 그럼 얘네 둘의 차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거야.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사절. 모든 부사절들에서는 대명사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사절에 다 해당되는 얘기야. 이렇게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했을 때 뭐가 되는 거냐면 분사구문이 되는 거거든? 그냥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 요게 돼. 그래서 모든 부사절은 대명사 주어와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조건의 부사절이죠. 그죠? 조건뿐만 아니라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주는 모든 부사절들에서는 부사절 종류가 많잖아. 이유를 나타내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는데 시간과 조건을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거. 요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가정법에 나오는 조건절은 의미도 똑같아. 그리고 부사절이거든? 그럼 차이점은 무엇이냐? 일단 내용적인 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분필만 바꾸고 올게. 자, 내용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조건이라는 건 뭐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조건으로 내걸어야지. 그지? 내가 너네한테 얘들아 이번 기말고사 때는 저기 잠실여고에 가서 1등급 받아오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이랬어. 너네가 잠실여고에 가서 1등급 받을 수 있어? 성적 안 할 수 있어? 안 되지. 이번 애초에 조건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 그럼 내가 조건으로 내걸 수 있는 건 뭐겠어? 너네가 이번에 단어를 몇 개 이상 맞으면 이거 커트 좀 내려줄게, 깜지 좀 까줄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지? 즉 실현 가능한 일이어야 돼. 실현 가능해야 돼. 그리고 조건이라는 건 말이야,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는 조건으로 내걸 수 없어. 뭔 말이냐? 이미 우리 중간고사 다 봤죠? 그죠? 이미 끝났지?
근데 이미 끝난 결과를 가지고 얘들아 근데 중간고사 1등급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미 중간고사가 지났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 이 또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즉 조건은 말이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가정이 가정이 된다. 가정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불확실한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확실하게 이게 될지 아닐지를 몰라. 그래서 조건으로 세우는 거야. 확실하게 모르는 일이야. 아직 일어난 사실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이 가정법에 나오는 조건절은 뭡니까? 실현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야. 왜? 가정이라는 건 말이야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반대로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네가 만약 여학생이었다면 저기 뭐 영파여고 이런 데 가면 내신 좀 잘 나왔을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치? 너네가 여학생이 될 수 없겠지? 아니면 내가 너라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나는 너가 될 수 없죠. 그죠? 당연히 절대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어야 되고 그리고 얘는 불확실한 사실이라 그랬지. 그지? 얘는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사실 내용을 다뤄요. 확실한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뿐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내가 너라면 이라고 했어. 그럼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뭐겠어? 예를 들어볼까? 내가 너라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나는 너가 아니다 한 명확한 사실인 거지. 됐어? 그래서 이 정도로 구분 먼저 해주면 되겠고요. 다 써주세요. 이거 다 지금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 한 번에 볼 거예요. 그리고 자 일단 가정법이라는 건 말이야 명확하게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반대로 가정한다 그랬지. 그치? 근데 사실 조건의 부사절도 있어. if가 나오고 뒤에 절이 나오고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차이를 두려고 얘네는 시제를 고정해. 가정법의 종류에는 과거랑 과거 완료밖에 없어. 여기 나오는 이 과거라는 말은 동사 형태를 과거로 쓸 거야. 그러면 과거 완료도 동사 형태를 과거 완료로 쓰는 거야. 얘는 have BP로만 쓰겠다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가정을 해줄 때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반대로 가정을 한다 그랬죠. 그럼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그때 나오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 가정법 과거는 말이야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합니다.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 그럼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 말이야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합니다. 자, 이때 헷갈릴 수 있는 거 그거야. 동사의 형태는 과거형으로 써. 근데 내용은 현재라는 거지. 그치? 이것도 동사 형태는 과거 완료로 쓰는데 내용은 과거인 거야. 됐어?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가정법이 아닌 일반 문장은 현재 시제여야 돼. 그럼 얘도 똑같이 가정법이 아닌 그 앞뒤에 있는 일반 문장은 과거여야 돼. 과거 시제.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구조부터 봅니다. 사실 가정법은 구조가 명확해서 구조만 보면 큰 문제가 없죠? 자 if 주어 과거 동사 써주고요. 블라블라블라
있다. 이렇게 절 하나 들어가겠지. 그럼 if는 부사절이란 말이야. 주절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접속사가 없는 주절이 하나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새로 절 시작합니다. 주어 그리고 조동사 과거.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갈 거예요. 장원형. 자, 그러면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도 if 주어 그리고 동사 형태 과거 완료로 쓴다 그랬으니까 had pp 라라 하고 나서 뒤에 있는 부분도 주어 조동사 과거 그리고 나면 뒤에는 had pp를 써줍니다. 자, 내가 아까 말했어. 가정법 과거는 동사 형태를 과거 동사로 쓴다 그랬거든. 근데 뒤에 있는 주절에는 조동사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 조동사에 이미 과거가 하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조동사를 써. ran 이렇게 써 만약에. 근데 이거 가지고 can run 이렇게 쓰고 싶어. 자, 그러면 이때 시제는 어디에 넣느냐? 이 조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could 이렇게 바꾸죠.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이 나오고 얘가 과거 시제를 받아주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단순한 과거 시제가 되려면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앞에 과거가 있으니까. 됐지? 그래서 주절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요것들이 보통 문제 포인트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가정법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라서 had pp를 썼어. 자, 근데 여기에도 조동사에 과거가 하나 있지. 그지? 그럼 had pp에서 과거를 넣는다. 얘가 had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쳤을 때 had pp가 되는 거야. 됐어? 얘도 합쳤을 때 과거, 합쳤을 때 had pp. 단순하게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은 훨씬 기억에 남기 쉽겠죠? 그래서 뒤에는 had pp 이렇게 온다. 그리고 이 조동사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조동사들 보통 우크슈마라고 하거든? would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would, should, could, might 얘네 4개 들어갑니다. 얘도 똑같이 would, should, could, might 이거 아니? should도 사실 과거다? shall의 과거형이야. 몰랐지? 근데 보통 과거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should가 있어도 이것도 조동사 과거에 포함돼서 가정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알면 돼요. 보통은 would를 가장 많이 씁니다. 압도적이에요. 일단 would가 나오면 가정법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그 정도 판단해주면 되겠고,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면요. 일단 if가 있는 게 부사절이지. 그지? 얘가 부사절. 그리고 if가 없는 게 주절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 가정을 하는 조건을 나타내줘. 내가 너라면 그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가정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주절은 그 조건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되죠? 그럼 얘도 똑같아. 똑같이 부사절. 이 부사절은 조건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가정의 조건. 이 조건이 성립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결과가 주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끔씩 내가 그 얘기했잖아. would가 있으면 보통 그 가정법으로 많이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다른 문장에서 가정법 막 때리고 있어. 그러다 보면 그냥 뒤에는 if는 생략하고 쓸 수도 있어. if는 생략을 할 수도 있어. 어쨌거나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 너라면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라는 말을 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가 되고 싶은 거야?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를 얘기하는 거야. 뭐 열심히 했어요. 그치?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과만 넣어도 가정법으로 우리가 취급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러면 내신 같은 거 보다 보면은 if 절을 생략한 가정법 부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요 절 2개는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 왜냐면 순서 어차피 if가 있는 게 조건절, 없는 게 주절. 명확하잖아? 그치?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해석은요.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뭐뭐 할 텐데. 자,
뭐뭐였다면, 뭐뭐했다면, 뭐뭐였을 텐데, 뭐뭐했을 텐데. 그냥 해석은 현재로, 과거로. 됐지? 그래서 해석은 내용적으로 봐야 되니까 내용적인 그 시제를 넣어서 해석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가장 문제 포인트로 많이 나오는 건 일단 이 구조를 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느냐, have PP 오느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과거동사 쓰는 자리에 be 동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was가 안 돼요. were만 가능해요. were만. 시제 스위치를 하지 않아. 앞에 주어가 단수여도 무조건 뒤에는 were만 써. 됐지? 그래서 뭐 if she were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 확인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가정법이지, 그지? 우리가 일반 문장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볼까? 바꿔서 쓸 수도 있지. 가정법 구조를 쓸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내용을 우리가 해석해서 풀었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로 일단 가정법 과거는 현재 시제로 바꿔줘야겠지.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일단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꿔줘야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긍정이었으면 부정으로, 부정이었으면 긍정으로 바꿔줍니다. 왜? 반대로 가정한다고 그랬잖아. 반대. 그지? 그래서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 너라면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그거 반대로 바꿔. 나는 너가 아니야. 그지? 나는 너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 됐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긍정 부정 바꿔주는 거.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조동사 과거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것들은 그냥 뭐 조동사 현재로 바꿔주면 되거든? 그럼 문제는 우드야. 우드는 뭐의 과거야? will의 과거지. will로 바꾸잖아?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돼버려. 그래서 우드가 있었을 경우에 그냥 생략하면 됩니다. 아니면 내용적으로 다른 조동사 쓸 수 있다, can 이런 거 쓸 수 있겠다 하면 그거 쓰면 돼. 얘도 똑같아. 가정법을 일반 문장으로 바꾼다 싶으면 과거 완료였던 거 과거 시제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긍정, 부정 바꿔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 그리고 또 똑같이 뭐 우드가 들어갔어. 얘는 상관이 없겠지. 그지? 조동사 과거는 그대로 유지해줘. 똑같이 얘는 과거 시제로 바꿀 거니까. 그죠? 그 대신에 뒤에 있는 그 동사를 have pp가 아니라 얘를 동사 원형으로 바꾸면 과거 시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 더. 그래서 포인트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얘네들 그 조동사 과거 뒤에 오는 동사 형태, 그리고 if절 가정법 과거의 경우 if절에 이 be 동사 나오면 were만 쓴다. 그거랑 하나 더. 부정어가 들어가는 경우에 부정어는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부정어는 had랑 pp 사이에 들어가. 그러면 얘는 조동사 과거랑 have pp 요 사이에 들어가. wouldn't have pp, hadn't pp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가정법은 내가 아까 처음에 if의 세 가지 용법하면서 얘기했었거든. 일반 부사절이랑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지? 일반 부사절은 실현, 가능한 일, 불확실한 사실, 얘는 실현, 불가능한 일, 명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가정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불확실한 사실이 이 내용에 나오잖아? 그럼 그건 가정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시제 하나씩 낮춰야 돼. 됐지? 그래서 얘네들 나올 때 항상 가정법이 있을 때는 일반 조건문이 아닐지 생각해보세요. 일반 조건문인가? 가정법인가? 뭘로 알 수 있다? 확실한 사실인지, 실현 가능한 일인지 그런 것들 가지고 따져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내신 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문까지는 보지 않을게.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혼합가정법 볼게요. 혼합가정법은 있잖아.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가 섞여 있는 것들이야. 근데 뭐 if절을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고 주절을 가정법 과거로 쓰든 if절을 과거로 쓰고 주절을 과거 완료로 쓰든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조건절로 쓰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가정법 과거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야. 뭔 말이냐면 과거에 실현하지 못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그때 보통 이렇게 쓰거든? 그러면 우리는 가정의 조건은 과거의 내용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의 조건 그리고 그 가정의 결과가 현재 사실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실 뭐야? 자, 이렇게야.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사실 현재를 통해서 과거가 바뀌는 건 많이 없잖아. 그냥 통념상. 그래서 쓰려면 쓸 수는 있는데 보통 잘 안 쓰니까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돼요. 그럼 똑같아.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있었던 그 조건절. if절 그대로 쓰면 돼. if 주어 had pp. 그다음 하고 나서 뒤에는 주어 그리고 조동사 과거 그리고 나서 결과는 가정법 과거로 쓸 거니까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됐지?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의 사실이 현재의 사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혼합가정법이다. 그리고 혼합가정법은 특징이 뭐가 뭐에 들어가는지는 상관이 없는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명확하게 들어가. 문장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정 과거 시점 관련 표현 그리고 얘는 현재의 시점을 나타내주는 표현 예를 들어 now 같은 것들 특정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은 외워야 돼. 단순 과거 그냥 시제 문제 할 때도 보는 것들이니까 과거 시점 관련 표현 뭐가 있느냐 그냥 간단하게 보면 뭐 yesterday 어제 이런 것도 되겠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뭐뭐 ago 뭐뭐 전에 아니면 last blah blah 하면 지난 뭐뭐에 last week last month 이런 거 있지. 아니면 a week ago 일주일 전에 이런 표현들 아니면 in 플러스 연도가 나올 때 보통 과거의 연도를 나타냅니다. 됐죠? 그래서 혼합가정법까지 확인해주고 예문 조금만 더 보자. 일단 요거 내용까지 정리해주세요. 지운다. 다 썼느냐? 네. 가정법 광어. If I knew her name. 자,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은 무엇이다? 내가 만약 그녀의 이름은 알았다면 이라고 하면 나는 그녀의 이름을 모른다가 명확한 사실이지. 그지? 그리고 과거 시제를 썼으면 이건 형태는 과거지 내용은 현재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바꾸면 don't know 이렇게 현재 시제로 바꿔주는 거. 그죠? 그리고 그 가정의 결과 I would tell you 조동사 과거 뒤에는 동사 원형 쓴다 그랬지. 그지? 알았다면 말해줬을 텐데 즉 몰라서 말 안 해줬다. 그래서 긍정 부정으로 그리고 과거 시제 현재 시제로 됐지? 요 정도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She had
얘는 과거에 시간이 없었어. 현재에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건 과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보면 그녀는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긍정은 부정으로, 그리고 had pp는 과거 시제로. 됐지? 자, 그리고 뒤에 보면 would 뒤에 have pp 써야 얘네가 합쳐서 had pp랑 같은 시제라 그랬죠? 그죠? 그랬다면 그녀는 영어 공부를 했을 텐데, 이렇게나 중요한 내용, 영어 공부를 했을 텐데, 요런 것들. 그러면 명확한 사실은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 안 했어. 됐지? 그래서 긍정은 부정으로, had pp 그 시제는 과거 시제로. 됐죠? 요 정도. 자, 혼합가정법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had pp, 뒤에는 가정법 과거 동사로 쓴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 과거가 있으니까 얘는 동사 원형. 됐지? 그럼 내용 보면 만약에 그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면, 그렇다면, 자, 얘 보니까 얘는 명확한 과거야. 근데 뒤에 보면은 지금쯤 변호사가 됐었을 텐데. 됐지? 이런 식으로 명확한 시제 표현이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내용 조금 더 볼 거고요. 몇 번까지 했지? 혼합까지 4번까지 했었지? 네. 5번으로 if의 생략 보세요. 자, if는 생략할 수 있어. 내 맘이야. 생략 해도 돼요? 해도 돼. 그냥 내 맘이야. if 그냥 접속사 지우고 싶어. 지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뭐야? if라는 이 접속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다만 그때의 조건은 뭐냐? 생략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 뭔가가 없어요. 제가 뭔가를 했어요 라는 그 표시를 나타내줘야 되거든? 그래서 주어 동사를 도치해줘야 돼. 도치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생략 가능합니다. 되죠? 요거는 딱 요 정도만 쓰면 돼. if 접속사 생략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도치만 하면 된다. 얘만 볼까? if 자 접속사 지웠어. 그러면 가만히 두지 말고 도치만 하면 된다 그랬지. 그지? 그렇게 했을 때 were I healthy 됐죠? 네. 얘도 똑같아. if 지우고 싶어 지워. 그리고 나서 도치하려고 해. 이거 통째로 바꾸긴 좀 그렇지. 도치는 보통 앞에 있는 거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 그래서 요 had랑 I를 바꿔. 그럼 had, I, had 됐지? 네. 이렇게 도치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부정 표현입니다. 자, 객관절에 있는 부정 표현이고요. 정말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내신에. 요거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같이 볼 거예요.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기본 문장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변형 해서 외우지 않고도 모든 걸 다 알게 할 거야. 표현은 총 5가지 들어갑니다. 전부 다 5개씩 외워야 돼요. 자, 일단 뜻부터 써줄게. 어떤 표현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지. 그지? 그래서 만약 무엇이 없다면 이라는 뜻. 얘도 만약 무엇이 없었다면 이라는 뜻. 그럼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 얘도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죠. 그럼 내가 뭐 만약에 해가 없다 하면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사실은 해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기본형을 빡세게 외울 거예요. 기본형. 자, 요거 하나씩만 외우면 돼. If it were not for 명사. 됐죠? If it were not for 명사. 얘도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됐지? 이거 개빡세게 외워야 돼. 이거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가진 그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부 다 변형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조도 똑같아요. if 있을 때 주어, 과거 동사. 됐지? 얘도 if 있을 때 주어, had, pp. 됐지? 내가 중간에 얘기했었잖아. not은 이 사이로 들어간다고. not의 위치 확인해. 됐지?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명사가 없다면, 없었다면 그 정도의 의미. 자, 그럼 첫 번째. 이거 바로 전에 내가 얘기했어. if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럼 한번 생략해볼까? if를 빼. 그리고 나면 뒤에 주어 동사 도치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표현 were, it 이렇게 도치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잖아. were이나 for 명사. 얘도 똑같아. if 생략해.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도치하면 되지. 그지? 그렇게 했을 때 had, it, not, been, for 명사. 안 외워도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지금 두 번째 케이스는 if를 생략하고 그리고 주어 동사 도치한 경우네요. 됐지?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케이스.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로 맨 처음에 if의 세 가지 종류할 때 내가 얘기했어. 모든 부사절은 말이야.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봐봐. 부사절이지. 이 대명사네, 비동사네 생략할 거야. 그러면 얘는 두 개 생략하면 if, not for 명사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됐지? 그럼 얘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대명사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한 경우네요. 됐지?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한 경우. 그러면 얘도 똑같아. 자, 요 it이 대명사 주어지. 여기에도 비동사가 있어. be는 뭐야? 비동사를 가지고 had, pp로 넣어주면 비동사를 had, pp로 넣은 거지. 그럼 이건 had been 자체가 지금 비동사야. 그럼 it 대명사 주어, had been 비동사 지울 거야. 그러고 나면 뭐가 남아? if, it 지우고, had 지우고, not은 남지. 그치? bean도 지워. 그럼 if not for 명사. 이것도 너무 길어. 좀만 더 생략하고 싶어. 자, if not을 합칩니다. but for 명사. 됐죠? 얘도 똑같이 if not을 합칠 거야. 그래서 but으로 바꿔. but for 명사. 됐죠? 자, 다섯 번째 똑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긴 거 같아. but for 합칠 거예요. without 명사. 됐지? 똑같이 but for 합쳐. without 명사. 됐지? 그러면 나머지 얘네 3, 4번은 똑같아. 다른 건 1, 2번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요 if not for이랑 얘네들은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구분이 안 되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치? 근데 우리가 문장에 얘네는 부사절일 뿐이잖아. 주절이 뒤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주절로 구분을 하면 돼. 얘네들은 뒤에 나오는 주절이 주어, 조동사, 과거. 뒤에 동사 어떻게 씁니까? 그렇지. 동사원어. 그러면 얘네는 뒤에 나오는 이 동사원형을 보고 이거 가정법 과거구나 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똑같이 뒤에 나오는 주어, 조동사, 과거. 뒤에 동사 어떻게 쓴다고? 그렇지, have pp. 그럼 여기에서는 하고 have pp 보고 가정법 보고 과거 완료구나.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주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깔끔하죠? 그죠? 외울 게 많이 없어요.
자, 그리고 예문 좀만 보자. 얘가 가장 기본형이지. If it were not for the sun. 요거. 여기에서 if 지우고 주어 동사 도치하면 나오는 게 were it not for 명사.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 지우면 남는 if not for 여기 있지. if not for 명사. 그지? 요것도 if not 합쳐서 but for 명사. but for 합쳐서 without 명사. 됐죠? 쉽습니다. 그리고 얘는 뒤에 보면 어쩌고저쩌고 조동사 과거 뒤에 나와 있는 거 동사 원형이네. 이거 보고 가정법 과거구나.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주는구나. 알면 되겠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형을 외우라 그랬죠? 그죠? 요거. 자, 보면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이거 들어가 있지. 그지? 그럼 똑같이 if 지우고 주어 동사 도치했을 때 had it not been for 명사. 됐지? if 생략. 자, 그리고 똑같이 여기 있는 it이랑 비동사 지운다 그랬지? 그리고 나면 남는 거 if not for 명사. 이것도 합쳐서 but for 명사 합쳐서 without 명사. 쉽죠? 그리고 뒤에 조동사 과거 뒤에는 전부 다 have pp, have pp, have pp 나오는 거. 아, 이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우리가 이미 많이 알았어야 했고, 그리고 그 내신에서 많이 봤어야 하는 내용들이고, 아마도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 IMC 가정법입니다. 여기다 지울게요. IUC 가정법. 자, IUC 가정법은 이렇게 안 쓰고 그렇게 쓸게요. 일단 I wish가 있어. 여기 접속사 없지? 그지? 그러면 이게 지금 주절. 그럼 내가 가정해주는 내용은 뒤에 나와. 자, wish 희망한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을 희망하는지 뒤에 목적어 필요하죠. 그래서 접속사 하나 뗍니다. 됐지? 그러면 뒤에가 명사절이야. 이거는 나는 뭐뭐 하기를 바란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대절 안에 있는 부분이 지금 가정법이야. 주어를 쓰고 과거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had pp를 쓸 거야. 이게 IUC 가정법입니다. 왜 가정법이냐면 뒤에 있는 이 동사의 형태 때문에 그래. 얘는 동사의 형태만 이렇고 내용은 또 시제가 달라. 그리고 이 wish의 뜻 때문에 그러거든. wish라는 게 뭐야? 뭐뭐 하기를 바란다지. 그지? 바란다라는 건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야. 그지? 나 금수저였으면 좋겠다 이랬어. 그럼 사실은 뭐야? 실제 사실은 난 금수저가 아니지. 그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예뻤으면 좋겠다 그런 게 되겠니? 이미 예쁜데? 그치?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적극적인 동의 바랍니다. 언짢아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은 우리 아까 있었던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는 말이야. 과거 동사면 현재 사실의 반대, had pp면 과거 사실의 반대였죠. 그죠? 여기부터 달라. 여기부터 달라. if가 안 들어가는 애들부터 과거 동사가 나오잖아. 주절에 wish가 있지. 그지? 이 wish랑 같은 시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과거 동사는 주절의 동사, 즉, 이 wish 동사와 같은 시제. 이 같은 시제의 내용을 반대로 가정해주는 거죠. 그럼 have pp는 똑같이 주절의 동사,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시동사였지? 그지? 보다 한 시제 과거의 일. 하나 더 과거가 들어가야 돼. 그 과거의 일을 반대로 가져. 그래서 딱 머릿속에 나와야 하는 건 과거 동사를 썼어? wish랑 같은 때를 반대로 가정했구나. had pp를 썼어? 요 wish보다 하나 과거의 일을 가정했구나. 그거
요거 알면 됩니다. 예문 볼게요. 자, 그러면 대충 귀찮으니까 중간에 있는 거 볼게. 자, 캐라는 위시스 희망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that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접속사 that은 항상 생략 가능하죠. 자, 그러면 I wish 하고 지금 요거는 that 생략해 둔 거와 상관없습니다. 자, 무엇을 희망합니까? that she 그녀가 had pp네. 그지? 자, 그러면 그녀가 사랑하는 건 언제야? 과거야? had pp니까 과거야? 앞에 있는 시제랑 비교했을 때 wish가 현재죠. 그죠? 그럼 had pp면 가지고는 모르는 거야. 이 wish랑 비교했을 때 얘보다 옛날의 일이니까 얘는 단순 과거의 일. 됐지? 이거 그냥 다 볼까? 자, 그럼 앞에도 똑같이 I wish 했어. 그지? 그러면 요 wish 지금 현재죠.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 where이 들어갔어. 과거지. 과거 동사는 같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시제 같다. 그럼 얘는 현재의 사실. 됐지? 그리고 뒤에도 she wish는 자, 이번에는 wish가 과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는 동사가 과거 동사지. 과거 동사는 같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앞에 있는 동사가 과거네? 과거랑 같으니까 얘는 단순 과거. 됐어? 자, 여기도 wish는 wish가 과거네? 그럼 뒤에 나오는 had pp는 그거보다 더 이전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얘는 대과거. 그래서 뒤에 있는 절이 똑같은 월이어도 하나는 현재의 내용을 받을 수 있고 하나는 과거의 내용을 받을 수 있고 얘도 똑같은 had pp여도 얘는 과거일 수도 있고 대과거일 수도 있어. 됐지?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니까 여기 있는 예문은 하나씩 써줍니다. 요거 다른 거 말고 요거 4개. 요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동사 뒤로는 다 연결해. 그래서 예문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요 동사들이 언제 사실을 나타내주는지 같이 체크해 주세요. 자, 어느 정도 썼으면 이 I wish 가정법 가지고 일반 문장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느냐? I wish는 뭐뭐면 좋겠다지, 뭐뭐길 바란다지, 그지?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나 금수저 했으면 좋겠다 이랬어. 근데 아니잖아, 그지? 그럼 그 아닌 사람한테 너네 뭐라 그럴 거야? 어이구야, 힘내라. 어이구야,
금수저 아니고 흙수저에서 유감이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닌 걸 알아. 그러니까 근데 너 아닌데? 이렇게 하면 시비 거는 거니까 아이고 야 안 됐다 야. 요 정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I'm sorry that 뭐뭐라서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유감.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거 여기에 나오는 요 동사 표현들 긍정이면 부정으로 부정이면 긍정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 더 뒤에 나와 있던 요 동사는 내용상의 시제로 바꿔줄 거. 요거 바꾸는 거는 하나만 볼게. 잠깐 예문 좀 보세요. 자, 그녀는 was sorry that. 자, 그러면 그녀는 바래. 근데 아니라서 유감이다지. 그지? 그래서 요 주어 그대로 따서 그녀는 유감이다. 뭐여서 그의 죽음이 여기에 있는 월은 단순 과거 나타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단순 과거로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이거 긍정이네. 그럼 뒤에는 부정으로 바꿔준 거죠. 됐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바꾸는 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이런 거는 그냥 그 구조만 너네가 익숙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냥 예문 하나 정도만 있으면 그거 보고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애들 이런 거 시키면 너무너무 잘해. 다 썼습니까? 여기까지 써주세요. 아까 수학쌤이 나와보더니 국선생님 패션의 바운더리가 너무 넓으신 거 아닙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옷 스타일이 확확 변하시는데요? 막 이러는 거야. 진짜 오늘은 홍대 힙지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옷을 홍대 가서 샀어. 홍대 가면서 막 남자친구랑 막 갔었거든?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야 우리 홍대 가니까 뭔가 홍대스럽게 입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가면서 야 우리 밀리면 안 돼. 우리 홍대 구경 한번 하자. 이러면서 밀리면 안 되고 홍대스럽게 이제 옷을 입자 이러면서 그 홍대 거리에서 홍대생스러운 최대한 그런 옷을 샀어. 그리고 갔다? 그때 그냥 다 평범하는데? 나는 막 핑크 머리 막 이런 거 막 마법사룩 막 이런 거 입고 막 뭐 헤드에 망치카 막 체인 달고 막 이런 사람이 많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냥 다 평범하게 내가 제일 튀던데? 그래서 야 부끄러운데? 금목걸이 이런 거 막 할까 막 이러다가 참았거든. 그랬어. 자 그리고 요 IUC랑 비슷하게 as if 가정법도 그대로 이어서 볼게요. 자, as if 가정법은 I wish랑 똑같은데 약간 다른 건 뭐냐? I wish는 주절이 정해져 있지. 그치? 근데 얘네는 주절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어요. 주절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as if 혹은 as though로 써도 똑같은 표현이라서 괜찮아. 그리고 나서 뒤에 또 주어가 나오겠지. 그러면 또 똑같아. 과거 동사 혹은 had, pp를 쓸 거야. 자, 다시 구조 보면요. 이 주어 동사 들어가는 게 주절. 그러면 as if든 as though든 부사절 접속사 새로 나왔지. 그지? 그럼 뭐뭐 한다 하고 나서 뒤에가 지금 가정해주는 내용이야. 됐죠? 그래서 중간에 접속사 있으니까 또 새로 절 시작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이때 나오는 요 as if, as though는 의미는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똑같아요. 과거 동사를 쓸 때와 had, pp를 썼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절의 동사가 있지. 그지? 그럼 또
얘랑 비교해서 볼 거야. 그럼 조금 간단하게 씁니다.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제, 얘도 주절의 동사보다 한 시제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 그래서 같은 시제인지 한 시제 과거인지 그거에 따라서 과거 동사일까 had pp일까 이게 달라진다. 아이리시랑 똑같기 때문에 바로 예문 들어가 볼게요. 자, 예문 보면은 또 똑같아. She talks 그녀는 말을 합니다. 뒤에 as if 마치 뭐처럼 해놓고 자, 앞에 있는 시제 현재지 주절의 동사 그지? 그리고 나서 뒤에 과거 동사라는 건 같은 시제라는 뜻이라 그랬지. 그럼 얘는 현재의 사실이죠. 그지? 또 똑같아. 자, 그녀는 talks 말을 해요. as if had pp.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talks니까 시제는 현재고 had pp가 나왔다는 건 더 이전의 사실을 나타내준다 그랬지? 그럼 현재보다 과거니까 이때의 had pp는 과거 사실을 나타내준다. 됐죠? 똑같아. talked 과거네. 그리고 나서 과거 동사 나오면 같다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거 똑같이 과거 사실. 또 똑같이 과거. had pp 나오면 더 이전의 시제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대과거의 사실. 됐지? 똑같이 씁니다. 예문 써주세요. 가정법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쉴게. 그렇지 않아요. 끝이 아니야. 조금씩은 새로 시작할 거야. 그리고 우리 정규반 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사실 내신 때 너네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기본적인 영어 실력에 받쳐주질 않으면 내신 공부한 거에 비해서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 그래서 웬만하면 내신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들 위주로 지금 이것들 넣어놓은 거니까 얘네들은 그래도 끝까지 한번 보자. 정규반 그래서 중간에 한 3주 정도 넣어놓은 거예요. 이때 조금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보고 나면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내신 때 잘 활용하고 모의고사 때도 잘 활용하고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가정법 일반 문장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서는 똑같이 뭐 주어 동사 있고 as if 주어 동사 있었죠. 그죠? 그거 가지고 일반 문장으로 바꾸면 마치 뭐뭐처럼 행동한다라는 건 정답은 사실은 아니다지. 그지? 그래서 사실은 아니다. In fact 그다음에 이렇게 써주는 거야. 조금 더 여기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똑같이 여기에 있는 이 동사는 이 동사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용상의 시제로 쓴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또 똑같이 긍정일 경우 부정으로, 부정일 경우 긍정으로. 그럼 as if 가정법은 말이야. 이게 일반 문장으로 바꿨을 때는 이 앞부분은 빼도 돼. 앞부분은 빼도 되는 거야. 사실은 뭔가 아니다. 그 내용만 쓰면 돼. 그래서 이것도 바꾸는 거, 얘는 아무거나 하나만 써주면 돼요. 짧은 거 마음에 드는 거. In fact, 이렇게. 사실은 뭐가 아니다. She
요 네 개 중에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바꾼 것까지 써줄게요. 아, 네. 가셨어. 선생님 말씀하세요. 혹시 지금 수업 중인가요? 네네. 아, 네, 마지막이라고 그래놓고 하나 더 한다고 했지? 하나 더 할게. 그리고 에세이프랑 비슷한 애들로 비트타임 가정법 하나 있는데 솔직히 뭐 이건 가정법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글쎄 싶어. 보통 가정법 카테고리에 나오기는 하는데 가정법 아닌 상태로 쓸 때가 좀 많아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면 됩니다. 이건 그냥 과거 동사. 딱 요 구조일 때만 가정법이라고 봐. 근데 it's time 할 때 그냥 뭐뭐 할 때다라고 하는 거 그냥 가정법 아닌 표현으로도 진짜 많이 쓰거든? 그래서 그냥 이 구조일 때만 가정법이다? 요거는 가정법이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한 그런 친구고요. 어떨 때만 가정법이 되느냐? 앞에는 현재지. 그지? 그러면 모든 거의 기본은 시제의 위치잖아. 그지? 근데 뒤에 보면 얘는 과거 동사죠. 시제가 안 맞지? 이때 가정법. 됐지? 자, 그러면 이때 의미는요. 빨리 뭐뭐 할 때이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빨리 뭐뭐 할 때이다 라는 게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일까? 얘들아, 너네 지금 빨리 단어 외워야 돼 이랬어. 그럼 그때 너네는 단어를 외웠을까 안 외웠을까? 안 외웠겠지, 그지? 그리고 빨리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이미 하기로 했었던 거겠지, 그지? 그 전에 이미 했어야 됐는데 아직도 안 한 것들을 보통 나타내. 그래서 이미 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 한 일. 그리고 앞에 현재 있고 과거 동사 나올 때 똑같이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 주고요. 방금 얘기했었지. 너네 빨리 단어 외워야 돼 라고 하는 건 아직 안 배운 게 사실인 거잖아. 그지? 그런 거. 자, 그리고 요거는 일반 문장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요. 요 뒷부분만 살짝 바꾸면 되거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it's time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요 과거 동사 있지? 그지? 요거를 그냥 should 동사 원형 요렇게 바꾸면 이게 그냥 일반 문장이 됩니다. It's time that you should blah blah 이렇게 하면 돼. 쉽지?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뭐뭐 할 때이다 라고 하든 지금 빨리 당장 할 때이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냥 강조를 해주는 표현이라서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요. 요 that은 접속사니까 생략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야. 있든 말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볼게요. 자, it's high time that high 생략해도 되고 that 생략해도 된다 그랬지? 그지? 빨리 뭐 할 때이다. You went to bed. 너 자러 갔었어야 돼. 이 뜻이지. 그지? 그래서 너 지금 당장 자러 갈 때야. 왜 아직도 안 잤어? 이 말이잖아? 그럼 이거 일반 문장으로 바꿀 때 you should go to bed 이렇게 쓰면 일반 문장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예문 하나만 그냥 써줄게요.
그리고 은근 어렵지만 내신에 더럽게 많이 나오는 개념 하나씩만 볼게. if랑 관련된 표현이고요. 첫 번째, unless.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 한이란 뜻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unless는 if, not을 합친 거야. 두 번째,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고요. 얘도 똑같이 if, not을 합친 거야. 그러면 unless랑 otherwise가 똑같냐? 그건 아니야. unless라는 요 접속사는 말이야. 조건절에 들어가는 것이고 otherwise는 주절에 들어가는 것이네. 그래서 똑같은 예문을 가지고 unless로 하나, otherwise로 하나 바꿔보자. 자, 만약에 이렇게 썼어. 가정법 하나 썼어. 자, 만약 네가 if, 주어, 과거 동사, 그리고 주어, 조동사하고 동사원이야. 가정법 과거로 썼죠. 그죠? 자, 여기에서 if, not은 어디 있어? if, not 이렇게 있지. 그지? 그럼 요 문장 가지고 똑같은 문장 가지고 unless 하나, otherwise 하나 바꿔봐. 한번 해봐. 느낌 가는 대로 해보고 내가 하는 거 보고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딱 느낌 잡으면 되거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되는 대로 해봐. 우리 똑똑한 친구들이랑 금방 할 수 있어요. 원데스가 문제 있었나? 보자. 자, 일단 unless는 요 조건절 부분에다가 들어간다 말했지. 얘가 조건절, 얘가 주절이죠. 그럼 조건절에 unless 넣고 if랑 not을 지우면 돼. 요 뭐야? did, finish가 남아야지. 그치? 그럼 finish 바로 그리고 나서 you should stay here 이렇게 됐어? 여기도 똑같아. 자, 근데 otherwise는 조건절이 아니라 주절에 쓴다 그랬지. 그러면 조건절은 똑같이 쓰는데 if랑 요 not을 빼고 쓸 거야. 그러면 you finished your homework. 너 숙제 끝냈지? otherwise 숙제 끝냈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여기 남아야 돼. 됐어? 그래서 이 if랑 not은 일단 둘 다 땡치로 쓰는 건데 위치랑 이런 표현들이 다르죠. 그죠? 그리고 내가 요거는 가정법이랑 비교하라고
과거 시제로 썼는데 얘네들은 과거 시제로 쓰는 일은 딱히 없어. 그래서 보통 거의 다 현재 시제로 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 이 unless랑 otherwise는 여기 있는 if가 가정법의 if가 아니라 그냥 조건의 부사절 if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if는 굳이 가정법 아니어도 돼. 그냥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생각해줘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됐죠? 왜냐면 현재 시제로 많이 들어가. 생각해봐. 내가 지금 우리 오늘 쭉 하면서 가정법이라고 명명했던 것들 있지. 그건 전부 다 동사가 과거 동사야. 그치? 과거 동사 아니면 had pp잖아? 그래야 가정법이야. 가정법에는 애초에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현재 시제가 있다. 조건의 가정법. 조건의 부사절. 그러면 조건의 부사절에 미래 시제는 들어갈 수 있어? 맨 처음에 얘기했어. 그 동사를 보고 여기에 있는 이 if가 뭘로 쓰였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내 분필이 저기네. 이것만 딱 써주고 바로 우리 쿨하게 털고 잠깐 쉬자. 자, 과거 동사 혹은 had 있다. 그럼 일단 가정법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것. 그리고 현재 시제가 있다. 현재 시제가 있으면 조건의 부사절이거나 아니면 명사절이거나. 됐지? 미래 시제가 있다. 무조건 명사절. 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여기에는 미래 시제가 들어갈 수 없고,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미래 시제가 들어갈 수 없지. 그치? 그리고 가정법에서는 똑같이 현재나 미래가 들어갈 수 없지. 됐어? 그래서 요 정도